증정시로 41권 중종 16년 1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1521년 명정덕 16년 만궐예를 거행하고 조화를 받다. 증정시로 41권 중종 16년 1월 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이품 이상의 종제와 승정원, 홍문관, 대관과 입직한 사관, 장사를 골정해서 공개하게 하다. 증정시로 41권 중종 16년 1월 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청청도 임천에서 소가 4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다. 증정시로 41권 중종 16년 1월 2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정원이 명나라 사신 진호의 부모의 묘에 대한 수리와 김의의 집을 짓는 일에 관해 아래다. 정원이 아래기를 명나라 사신으로 나오는 진호의 어미는 이미 죽었습니다. 후장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본대에 효유하여 그 묘를 수리하게 하는 한편 성물도 아비의 묘와 같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그 아비의 묘도 쓴 지 오래여서 이미 퇴락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니 아울러 수축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진호가 과거에 나왔을 때 자기 아비의 묘를 수리하였으므로 이르는 말이다. 김이는 부모가 이미 죽었고 형도 죽었으며 매부 한 사람만 생존하여 있다고 하는데 이미 상세히 단문하게 하였습니다. 단 집은 반드시 지어주어야 하는데 본도로 하여금 재물과 기활은 미리 준비하게 하고 그 집의 제도에 대하여 이웃 고을 덕천에 김보의 집이 있으니 그 제도에 의하여 짓게 해야 합니다. 이 뜻으로 아울러 본도에 효유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증정시로 41권 증정 16년 1월 2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를 이장길의 일에 관해서는 신등이 바야흐로 해주의 마음대로 사용한 잘못을 논하고 있는데도 서용하라는 승전을 받들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불가한 것으로 뒤패단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속히 재직 하소사에서는 윤하지 않았다. 증정시로 41권 증정 16년 1월 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윤하지 않다. 증정시로 41권 증정 16년 1월 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충청도관찰사 선중돈이 사장을 올리기를 본도의 박악한 풍속은 다른 도에 비해 더욱 심합니다. 천민 및 송자들이 하나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게 되면 수령뿐만 아니라 관찰사에게까지도 밤을 이용하여 산에 올라가서 온갖 욕설을 기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7일 순행차 임천에 갔었는데 밤 2경에 어떤 사람이 객관 근처의 산에 올라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부여 현감은 도둑이나 다름없는데 어째서 치게 하여 파출하지 않느냐. 이때 양철견이 현감으로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밤이라서 포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듣고도 모른 채 하였습니다. 이달 24일에는 순행하여 서산에 이르렀는데 삼경 초에 동상방 창 아래 화살 떨어지는 소리가 나게 돼 숙직하는 사람을 시켜 찾게 했더니 화살의 본고을 수령이 범한 잘못을 기록한 글이 메어져 있었으므로 즉시 소각시켜 그 자취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때 김형보가 군수로 있었다. 대저 상기 고을 수령들이 불법을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적인 원한이 있으면 번번이 나쁜 짓을 기탄 없이 행하여 관찰사를 경멸함이 극도에 달했으니 신은 안연히 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을 면직시켜 주소서 하니 잔교하기를 무지한 백성이 이런 짓을 하는데도 경에게 관계될 게 뭐 있는가 사면하지 말라 하였다. 동상방은 남양 대청의 왼편에 안방이 있도록 만든 집을 말한다. 증정시로 41권 증정 16년 1월 4일 청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김공예 성은 김탁이 전하 이를 논하고 영사 남곤이 아뢰기를 이장길의 일에 대해서는 전일 하문하실 때 신등이 각기 생각한 바를 아뢰었던 것인데 틀림없이 뒷패단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뜻에는 오직 뒷패단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쓸만하다면 사용하라는 승전을 받던 것이 마땅합니다. 그를 사용하려는 것은
문필의 재주를 취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의주의 성을 쌓을 적에 역군을 동력하여 공력을 속히 이루었는가 하면 모든 설시에 있어 다른 사람보다 특이하였기 때문에 쓸만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또 평안도에 새로 세운 둔전은 우후가 관장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을 쓴다면 반드시 잘 조처할 것이니 그를 쓰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했으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저 문무관 가운데 한 가지의 장점이 있는 자도 많이 얻지 못할 형편이니 장호주의에 관계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생 동안 폐기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폐기당한 지 이미 12여 년이나 되었으니 덜어서 쓴다면 반드시 자신의 뜻을 더욱 가다듬어 직사에 부지런하고 삼갈 것입니다. 대가는 비록 그 배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하지만 임금께서 쓰시려는 것은 진실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증조실로 41권 증조 16년 1월 4일 장사 두 번째 기사 삼공 및 호조의 당상관이 빈청에 모여 아뢰기라. 경창이 고갈된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명나라 사신이 곧 나오게 되어 있고 백성들은 식량, 사정이 매우 곤란한 형편인데다가 또 이미 세수도 바뀌었으니 경창의 환자곡을 직납하려 하면 소요만일 것입니다. 그러니 가을 수확이 끝난 뒤에 동납하는 것이 매우 타당합니다 하고 삼공이 또 아뢰기를 지난해에는 서리가 매우 늦게 내렸기 때문에 여물지 않은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위에 서리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데 대한 면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도가 제일 먼저 서리로 인한 재해를 보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메밀은 늦게 여무는 곡식으로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이 호주와 같이 의논하여 반개하였었습니다. 요득근대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에는 전주동 6고울이 서리로 인해 재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면세하여 줄 것을 청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호주가 이미 충청도의 예에 따라 반개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에는 가물다가 늦게는 홍수가 졌기 때문에 생산의 제이상인 것이요. 서리가 일찍 내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령들이 제상이라고 하려면 경찰관이 혹 실한 것을 제상이라고 한다고 보고할 경우 자기들이 죄받게 될까 염려하여 즉시 심정하여 제상이라 않고 서리로 인한 제상이라 속여 아랍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취실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백성들의 원민은 극도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두 수령들의 허물이니 조세는 계본에 의하여 면세 조처하고 수령은 추문해야 합니다. 계본이 저희에게 내려오기를 기다려 아뢰려 한다면 때가 너무 늦을 것이고 또 이는 속히 조처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증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4일 장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선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4일 장사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5일 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5일 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5일 무 세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증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6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6일 개미 네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증조실로 41권 증조 16년 1월 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감산군에 우레가 있다. 증조실로 41권 증조 16년 1월 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전라도의 전주, 여산, 용담, 김제, 금산, 진산, 고산, 함열, 검구와 충청도의 진잡, 연산에 지진이 있다. 증조실로 41권 증조 16년 1월 9일 엠솔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라. 명나라 사신에게 주는 인정물은 백록비를 써야 하는데 개해년과 무진년에 모두 14장씩을 외공에 분정시켜 썼습니다. 그러나 등록을 상고하건대 사용한 것이 37장이 되었으니 이는 반드시 저축하여 놓았던 것을 옮겨 사용한 것입니다. 금년에 분정함에 있어 전래의 수저와 같이 해야 하겠는데 국고에 남은 저축이 없으니 쓰기에 부족할 듯합니다. 그늘 탄일에 진공한
방물이 있으니 더 분정시키지 않더라도 이를 옮겨 쓰면 될 듯합니다.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하소서. 한이 전개하기를 전에 폐조 때부터 저축이 많았었기 때문에 미루어 쓸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근래는 각고 우리 곤폐하였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납입해야 할 진공을 납입하지 않은 것이 많았다. 정주 탄일의 진공물이 있기는 하나 이것을 가져다 쓸 수는 없고 이제 명나라 사신이 나올 때를 당하여 형세가 민생의 피해를 다 돌볼 수는 없으니 모든 준비물을 어찌 지나치게 줄일 수 있겠는가. 비록 대신과 의논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니 속히 그 숫자를 더 분장하여 백록을 잡는 대로 가죽의 폭에 구애할 것 없이 진공하게 하라 하였다. 진조실의 41권 중종 16년 1월 1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종려의 대지를 진행하다. 진조실의 41권 중종 16년 1월 1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의 41권 중종 16년 1월 10일 개해 세 번째 기사 헌문관이 봉사로 네 가지 기미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첫째는 사체에 대한 조짐입니다. 전하께서 삼국의 사신이 온다는 것 때문에 경혜를 수선하고 푸른기하로 고쳐 이리어 하였습니다. 이는 복명 사신을 존경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 전하께서 사대하는 지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하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사체의 조짐이 이로부터 싹 드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곧 번연히 깨달으시고 지체 없이 하명하여 정파시켰으니 이는 전하께서 조짐이 싹 드러나기에 앞서 제지한 것입니다. 삼가 바르건대 전하께서는 이 조짐이 싹트기 시작한 것을 인하여 그 마음을 검소한 대로 돌림으로써 더욱 공고하게 다지신다면 사치한 마음이 싹틀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비용을 낭비하는 데 대한 조짐입니다. 전하께서 번궁을 수선하기 위하여 관원을 파견하여 제목을 벌채함에 있어 번번이 구제에 어긋나섰습니다. 비록 원자들 때문에 곧정 바라고 명하기는 하였으나 사기는 오히려 정식되지 않았습니다. 신당은 전하께서 경비를 허비하는 마음이 조짐이 싹트게 둘까 염려스럽습니다. 삼가 바라그대 전하께서는 검소함에 입각하여 법을 세우고 자신의 마음 속이지 않기를 독실히 하신다면 경비를 허비하는 마음이 조짐이 싹트지 않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성색에 대한 조짐입니다. 임금은 항상 이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고 신하의 진년도 이것에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늘 이에 대한 해로움을 알아서 더욱 깊이 두려워하고 조짐이 싹트기에 앞서 더욱 간절히 경계해야 하는데 이는 태평한 세상의 임금으로서는 더욱 늘 마음속에 간직하여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위로 선성의 훈계를 따르시고 아래는 호왕의 귀감이 되올 것을 살펴서 늘 이에 대하여 청렴하신다면 성색에 대한 마음의 조짐이 싹틀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편사에 대한 조짐입니다. 옛 성인은 상하와 귀천의 질서를 문란시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먼저 적첩의 분수를 밝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의의를 보였으니 이는 그 조짐을 살펴 드러나기 전에 잘 제재한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조짐이 싹트지 않았다는 것으로 소홀히 여기지 말으시고 드러나기 전에 잘 살펴서 조짐이 싹트기 전에 제재하신다면 편사의 마음이 싹트지 않을 것입니다. 아신등이 아랜 바 네 가지 조짐은 어제 지금 그런 조짐이 있어서 지적한 것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나타나지 않은 조짐을 잘 살펴서 그로 인하여 생길 재앙을 사전에 없애신다면 전하께서 시작과 끝을 잘 맺은 도리에 있어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소가 들어가자 이를 성원에 내리며 전교하기라. 이제 네 가지 조짐에 대한 소위 내용을 보면 임금을 경계한 뜻이 지극히 가상하나 마땅히 성찰하겠다. 내가 마땅히 성찰하겠다. 근래 재변이 따라 겨울에 우리와 지진이 있기까지 하니 나의 공구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근래 재변이 해마다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상하가 이를 심상히 여겨 소홀히 한 탓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공구수성하여 서로 미진한 점을 수고함으로써 천견에 답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등조실록 41권 중종 16년 1월 1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주강이 나가다 임금이 이르기를 어제 홍문관의 상서를 보니 그 내용이 지당하였다. 근래 재변이 잇따라 서울에도 우레와 지진이 있었으니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다.
재변은 까닭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른 이유가 있는 것이니 군신 상하가 공구수성하여 천견에 답해야 한다. 또 소위 이른바 경애로를 푸른 기화로 이려 했다는 말은 감히 사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 누는 사명을 복령하는 곳인데도 유독 푸른 기와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수리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신에게 물은 결과 공력이 매우 커서 하기 어렵다고 하기에 정지시켰다. 본궁의 수리에 드는 제목을 관리로 보내어 벌취하게 한 것은 진실로 잘못이지만 이는 나의 뜻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그 뒤 대간이 논쟁하였으므로 해관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하매 참작한 이빈이 아뢰기를 신등도 전하의 성품이 사치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조짐이 없다 하여 경계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서경 대우모의 일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경계가 어찌 그 당시만을 위한 염려였겠습니까? 임금을 경계하는 도리에 있어 의뢰 이렇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말이 지당하다 하였다. 진조실을 41권 중종 16년 1월 10일을 갑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려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근조실록 41권 중종 16년 1월 10일 을즉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양산함군이 아뢰기를 이 책에 금나라 상서성에서 부주의 학생들이 능금을 파할 것을 지정하였으나 금나라 임금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한 것은 특별히 기록할 것입니다. 금나라는 오랑캐 나라인데도 오히려 이렇게 한 것은 역시 학교가 풍교에 관계되는 점이 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저 학교는 교화의 근본인 것으로 한때의 칠한이 모두 이로 말미암아 가름지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멀리 동쪽 지역에 있지만 중국에 거절당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의 도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연소배가 시위할 적에는 걸핏하면 성현을 내세웠었지만 지위를 얻고 세력이 성대하여짐에 따라 이르러서는 서로 떼지어 끌어들임으로써 끝내는 이를 그르치고 정사를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 부득이 주의 준 것이요 그 도를 행하려는 것이 그러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선비들은 시패는 생각지 않고 모두 지난번 신진들이 억울하게 견벌을 받았다고 하는가 하면 일부 외방 사람들은 소학의 도행하는 것을 금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국가의 본의를 모른 처사입니다. 소학의 도는 과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신진들은 그 명분을 빌어다 자기들의 그름을 합리화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모름지기 실상을 힘쓰도록 할 것이며 따라서 사장을 가려 뽑아 교도의 임무를 위임시켜야 합니다. 학교의 노비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일은 역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유사가 이를 곤란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는 역시 깊이 생각지 않은 소치인 것입니다. 빈곤한 학생들이 향교에 들어갔을 경우 밥을 지어주는 도움이 없다면 단 하루도 학관에 거처하면서 공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학관에 노비를 두는 것은 경전에도 실려있고 이를 고르게 분배하라는 영을 지난해에 외방에 선포했는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고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는 법령을 봉행하는 자들이 태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문신에게 사과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조에서부터 성종조에 이르기까지 배양된 사람이 6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가의 액수에 충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일세의 저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끝내 명방이 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유의를 이어받아 시행하고는 있으나 그 선발에 뽑힌 사람들이 혹 직사에 견제되어 감히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 집에 물러가 거처하면서 나가기를 즐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배양하려는 의의에 매우 어긋난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한갓 헛된 이런만을 승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니 격파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난번 연섭애들은 문사는 헛된 것이고 도하기 실한 것이라 하였는데 이 말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문사는 진실로 박학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므로 한쪽만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선비들도 필시 문사는 헛된 일이라 다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께서도 의당 유념하셔야 되고 대제학도 힘을 다해 검솔함으로써 임금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학교는 지화의 근본이므로 이에 대하여 힘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과연 실효가 없었다. 이제 금나라 임금의 말을 보건대 문무를 아울러 써야 한다 하였으니 문무는 어느 한쪽도 패할 수 없는 것이다. 사가 독수를 받은 사람은 본사가 부득이한 일이 없는 한
진실로 번거롭게 본사로 돌아오기를 청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증조실록 41권 증조 16년 1월 1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41권 증조 16년 1월 11일 얼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이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록 41권 증조 16년 1월 10일 얼축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경주 등지에 뇌동이 있다. 증조실록 41권 증조 16년 1월 1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41권 증조 16년 1월 1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고형산이 사직을 4번 하려으나 연하지 않자 형산이 이어 아래게라. 어제 경기관찰사가 와서 아랜 것으로 인하여 당령 수군은 산대의 일에 사역시키지 말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산대의 역사에는 동서에 각각 1,800명씩의 인도를 내주어야 하는데 이제 유이군사가 500여 명뿐이니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 곳에 수리할 일이 매우 많음은 물론 전관의 목장도 지난해 홍수로 인하여 전부 무너졌으므로 이제 수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는 인부도 부족하니 당령 수군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하니 전가하기를 이 일은 어제 해조에 물어보려 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참패하였기 때문에 즉시 아랜드로 윤호한 것이다. 무릇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일 외에 각처의 영소는 일체 정파함으로써 경기 당령 수군의 초발 숫자를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며 고영산이 아뢰기를 산대 일은 본조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역군의 숫자를 억적할 수가 없으니 의금부 당상과 군기서 지족에게 물어 그 숫자를 짐작하여 정하셨사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41권 중종 16년 1월 1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이에 장길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증조실록 41권 중종 16년 1월 13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이 행을 공주판서로 이조가 공주판서의 안윤덕 임윤경 한 형륜을 의망하여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행은 종이품으로 대제하게 된 지 이미 오래니 이 정이품으로 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드디어 친히 그의 이름을 써서 내렸다. 이는 곧 특지인 것이다. 김건사를 이조 참판으로 한효원을 공조 참판으로 강징을 동지 중추부사를 어득강을 홍문관 부교리로 삼았다. 증조실록 41권 증조 16년 1월 13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서울에 지진이 있다. 증조실록 41권 증조 16년 1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공기씨, 도제조, 정광필 등과 금부당산 권균 등이 병조판서 고영상과 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산대 역부의 숫자에 대해 전라를 상고하여 보니 본디 정해진 액수는 없었습니다. 1,800명을 내주기도 하고 1,500명을 내주기도 했는데 이 숫자 속에는 경기의 당령 수군을 800명이나 혹은 700명씩을 넣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도 당령 수군을 800명을 써서 이를 완성하였었으니 이제 이 숫자에 의거하여 병조로 하여금 짐작해서 결정하게 하셨사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41권 증종 16년 1월 14일 정년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41권 증종 16년 1월 1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이 장길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증조실록 41권 증종 16년 1월 14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성절사 오부가 북경에서 돌아오다. 증조실록 41권 증종 16년 1월 1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증조실록 41권 증조 16년 1월 1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41권 증조 16년 1월 1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41권 증조 16년 1월 1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직작 서후가 노궁 하나와 극적궁 하나를 만들어 바치고 인하여 아뢰기를 전자에 300근짜리 뇌궁을 만들라는 이로 전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궁목에 적당한 목재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120근짜리 뇌궁만 만들었습니다. 극적궁은 새로 만든 것인데
점화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살이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하고 또 아래기를 편조전은 신이 일찍이 수령으로 있을 때 장하나에 만든 것입니다. 이를 쏘면 살이 70부에까지 이르고 병력포는 수전때 할 때 쓰는 것이니 이는 모두 시용하여 볼 만한 것입니다. 아니 참교하기를 이 물건은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으로 이제 새로 만들어 바쳐왔다. 병조로 하여금 대신과 인눈을 교습하는 데 대한 철목을 정하게 하고 편조전, 병력포는 군기시로 하여금 조작하게 하라 하였다. 새로운 신무기구나. 진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16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려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16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오시에 일배가 있었다. 일배는 태양에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으로 청적색 기운이 초생달 모양으로 해의 뒷면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진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17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진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17일 경호 두 번째 기사 형조판사 김극핍이 와서 사직하고 아뢰기라. 근래 재변이 따라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한 때문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재간이 불민한 데다가 못 맞아 병들어 일찍 출사하고 늦게 퇴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침체된 옥사가 많았습니다. 외람되이 자리에 있기가 미안하니 간이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육경의 채직을 어찌 경솔히 할 수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종 7월 41권 중종 16년 1월 17일 경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병조참이 김호는 정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채직시켜서 했으나 유명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18일 신매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사관 주방은 집이 이은 인경이 이장길 김호일을 아뢰고 영사 남건이 아뢰기를 장길은 오랫동안 벼슬한 사람이니 의당 무직을 위임시킬 수 있습니다. 신의 뜻은 이에 불과합니다만 그를 서용하라는 성전이 사적이 착오된 것을 그러다고 하는 대간의 말도 옳습니다. 이대로 또 다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이장길의 이를 윤허하였다. 준조 7월 41권 중종 16년 1월 19일 MCN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영칙할 적에 명나라 사신이 억지로 말을 타게 하려는 것은 황제의 명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꼭 연을 타려는 것은 편한 것을 택한 것에 불과한 것이니 명나라 사신이 말이나 연에 대하여 구분지어 말하지 않는 한 어느 쪽으로 할까 하고 정할 필요는 없다. 또 명나라 사신이 이에 대하여 언급하더라도 두 가지의 시비를 비교하여 말했어도 안 된다. 비교한 뜻을 만약 중국에서 듣게 된다면 반드시 존경하는 뜻이 없다고 여길 것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예궐할 때 이 뜻으로 상세히 의논하라. 또 세자가 봉책 칙서를 받는 일에 대하여는 명나라 사신이 억지로 세자에게 직접 받게 할 때를 당해서 조차하기는 곤란한 노릇이다. 그러니 예관으로 하여금 모든 예의를 미리 준비하여 세자에게 그 예의를 익히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었단가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원접사가 떠날 적에 의논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 조참이 끝난 뒤 모두 골정에 모여 의논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진조 7월 41권 중종 16년 1월 19일 MCN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임추가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이 나오면 처녀들을 뽑아 드린다는 와언이 전파되어 여염에서 다투어 혼인을 하기 때문에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륜의 중대한 예가 와언 때문에 동료되어 정도를 잃고 혼란한 상태에 있으니 위에서 의당 철저히 검해야 하겠습니다. 무릇 중조의 일에 대해서는 일일이 임금께 아랜 뒤에 아래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전파된 데 대하여 반드시 그 출처가 있을 것이니 아울러 추문하여 그 주의를 다스려야 합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런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단 말인가? 예로부터 수시로 와언이란 떠들게 마련이다. 이제 그 출처를 조사하려 한다면 폐단 또한 클 것이니 속히 검단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였다. 진조 7월 41권 중종 16년 1월 19일 MCN 세 번째 기사
지평 김공예가 소명을 받고 와서 아래기를 본부에서도 민간의 소유가 일고 있다는 것을 듣고 예조의 관리를 불러 물으니 그 말의 출처는 모른다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의논을 하기를 이는 선래 통사가 헛소문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런 소요가 인 것이다 하고 지금 추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혼인은 예조의 소관이니 예조로 하여금 금단하게 한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전유하기를 이미 해조로 하여금 금단하게 하였다. 그러나 법사에서 금하는 것이 다른 사이에서 금하는 것보다 더 엄한 것이니 또한 금단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 증조실록 41권 중종 16년 1월 19일 MC 네 번째 기사 헌부 전원유와 사르기를 신이 듣건대 처음 혼인하느라 소유가 있다는 말을 듣고 예조의 관리를 물으니 이유를 모른다 하였습니다. 이제 임금의 분부를 듣건대 법사가 의당 아래여야 하는데도 아래지 않았다 하므로 신등의 마음이 편치 못하여 와서 아래는 것입니다. 또 설레 통사를 추문하니 역시 모른다 하고 단지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기는 하였으나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하지 않았다고만 하였습니다. 또 이는 법사가 검해하지만 조정에서 절목을 의논하여 정한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체 금단하에 장성한 사람을 혼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도리어 홍기를 잃게 되는 배단이 생길 것이므로 이는 조정에서 잘 생각하여 조처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는 바가 매우 합당하다.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하겠다 하였다. 증조실록 41권 중종 16년 1월 19일 MC는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 1월 아래였으나 연하지 않다. 증조실록 41권 중종 16년 1월 19일 MC는 여섯 번째 기사 조화 이정 남건이 빈청에 나와 서리를 물리치고 아래기를 중국에서 전율을 뽑으려 한다는 말은 신도 과연 들었습니다. 오늘 전한 임추가 주강에서 아랫말을 듣건대 민간에서 혼인하느라고 소유가 있는 패단이 있다고 하는데 임금께서는 이를 와언이라고 하시므로 신이 그에 대하여 들은 바를 아뢰고자 들어왔습니다. 신이 사역은 제조였기 때문에 통사 이 화종이 신의 집에 와서 경사에 갔을 때 통사 안훈이 진호의 집에 갔다가 천하를 뽑는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정사 신상에게 묻기를 본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 물을 경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니 신상 등이 말하기를 만약 들은 것이 망연된 일이 아니라 마땅히 사실대로 치게 해야 한다. 어쨌거나 전에 들은 것이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며 돌아갈 날도 머지 않았으니 마땅히 직접 아뢰겠다 했다 하였는데 화종이 아직 임금께 아뢰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신도 경연에서 아뢰려고 하였으나 아뢰지 않은 것은 비록 임금께서 먼저 아신다 하더라도 별도로 조치할 길이 없을 뿐더러 조정의 소요만 더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어제 김전 이 요청과 이 일에 대하여 의논해 보았으나 감히 아뢰지 않은 것은 깊은 뜻이 있어서였습니다. 깊은 뜻이라 중국에서 실제로 처녀를 요구하더라도 사족의 처녀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여자를 뽑아 후궁에 충당하려는 것이 아니고 익사를 잘 부리는 남자 선발한 여자로 하여금 엄난한 짓을 하게 해놓고는 완상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었다. 이제 근데 중에서 다투 혼인하는 것을 특별히 와언 때문이라 하여 검단한다 합니다. 그 일이 허위란 모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조처가 불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다시 대신과 의논해서 조처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또 은혜의 전례에는 반드시 출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은의 전례는 반드시 출처가 있는 것입니다. 북경에 간 사신 행차가 따라 들어간 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보면 틀림없이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자기 집에서 서신을 보내어 알린 것이 족친과 이웃 마을에까지 전파된 것일 것이며 반드시 설례 통사가 다 전한 것은 아닐 듯합니다. 이날 이미 이 화종 등을 옥에 내렸는데 부실한 말로 중회를 소동시켰기 때문이었다. 남고는 이 말은 암암리에 그의 죄를 벗겨주려는 것이었다. 지금 여염이 과연 요란한 것 같습니다만 이를 검단한다면 더욱 두려워하고 의욕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서 혼인할 수 없는 여자도 함부로 혼인하는 것은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은 내가 경연에서 들었다. 통사 등을 의금부에 가던 이유는 중국의 일에 대하여는 반드시 확실한 것만 계달할 것이 아니라 비록 북문이라 할지라도 의리 쓰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바로 위에 계달하지 않고 먼저 여염을 소란시킨 것 때문이다. 하며 난근히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듣고도 즉시 계달하지 않았으니 늦게 아랜데 대한 죄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이 이 것을 아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미 동렬들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만약 들은 것을 깨달하게 되면 국가에서 부득이 대신에게 수의하여 조처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인데 명확하지 않은 일을 바로 깨달하기가 미안하였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않은 것입니다. 신상이 왔다 하더라도 명나라 사신이 오기도 전에 국가에서 앞서 금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예부에서 뽑아보내라는 공문이 이른다면 무슨 말로 변명하겠습니까? 이제 서장의 뜻을 보건대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이는 백성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니 서울에서는 나이가 차지 않은데도 다투어 혼인하는 경우만 우선 검하게 하고 외방에서는 그냥 두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외방이라 하더라도 효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서울이 소유하게 되면 외방에서 물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대신이 와서 아뢰었는데도 위에서 금령을 내리지 않으면 중회가 더욱더 소란할 것이니 다시 대신과 의논하여 조처해야 하겠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라. 정부의 전수와 예조 당상 등을 즉시 폐소하라. 내가 인견해야겠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영증추 정광필은 노성한 사람이니 아울러 불러서 의논해야 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이날 사정전에서 남군을 인견하고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은 내가 듣지 못하였었다. 이제 주광에서 전한의 아름으로 인하여 비로소 소란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다. 하매 남군이 아뢰기를 신은 이 일을 들은 지가 이미 오랬는데도 아직 아뢰지 않았으니 매우 황공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소홀히 여겨서가 아니라 신상이 오기를 기다려 그 일을 확실히 안 다음 아뢰려 했던 것입니다. 과거 영락 영간의 처녀를 뽑아 간 일에 대하여서는 신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가 이제 비로소 듣게 되었으므로 신이 동료들과 매양 사적으로 의논하였던 바 비록 아뢰고 싶은 의견이 있기는 하였으나 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삼가 듣건대 황제가 뽑는 여자들은 비리로 대우한다 하니 이는 선세 쪽의 여자를 뽑던 일과는 그 경우가 다릅니다. 신은 조차할 계책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이제 금하지 않는다면 중에서 누구들 혼인하지 않으리여 하겠는가? 만약 이 일이 헛소문이라면 모르겠으나 실제로 황제의 명이 있다면 대응하기가 또한 곤란한 일이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이 말은 근거가 없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찌 보낼 만한 사람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신은 이 말을 듣고 두 선호 대신에게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의 소유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틀림없이 경사에 간 사람이 사적으로 자기 집에 알린 것으로 인하여 전파된 것 같습니다. 저 통사들은 하나만 배웠을 뿐 사리를 모르기 때문에 홍명나라 사신에게 국가에 이런 우스란한 패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감히 경솔하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황제가 뽑아다가 효공으로 삼는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여자들 대원한 도리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족의 처녀를 어찌 차마 뽑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영락 영간처럼 뽑아 보내는 것은 부당할 것 같습니다. 전일 신이 경사에 갔을 때도 섬서지방의 여자를 40여 수레나 뽑아 왔었는데 한 수레에 실린 숫자를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도 뽑아갈 패단이 없지 않습니다. 과연 뽑아간다면 친척과 고국을 버리는 곧 떠나는 여자들의 비참한 울음소리를 차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중국에 갔을 때 통감, 송감을 사려고 물어보니 책 파는 사람이 황제가 지금 섬서지방 여자를 뽑아다가 책고에 거처하게 하였기 때문에 책을 찍어 내지 못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또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미면이 희귀하므로 하루에 여자들에게 양금이 일성 10만을 주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제 근데 남방에서도 여자를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만약 예부가 황제의 성지를 받들어 우리나라에 자문을 보내올 경우 약간 입만 뽑아 보내라고 하면 거론할 게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부로보다 불법적인 일은 반드시 밀지로 하는 법인데 그럴 경우에는 뽑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에 대해서는 후에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영의정 김전 우의전 이효청 여접판사 권기웅 좌찬성 홍경주 우찬성이 이겨면 우참전 유담년 등이 소명을 받고 속속 이르러 드디어 다 같이 들어가니 임금이 이르기를 오늘의 의제는 처녀를 뽑아가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뜬 소문으로 하여 도하의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이를 검단하기 위한 것을 의논하려는 것이다 하며 김전이 아뢰기를 신도 과연 소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남궁과 이에 의하여 의논한 바 혼인의 시기를 이른 이유는 오로지 사치가 상품이 되어 매우 가난한 자들도 혼례에 소요되는 물품을 부자와 똑같이 준비하려는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소란은 하더라도 혼기를 잇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 요청은 아래기를 주 청사가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이 먼저 전파되었으니 이는 필시 선내 동사가 말을 퍼뜨린 소치일 것입니다. 만약 나이가 혼계에 맞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한 집안의 자녀들을 하루에 모두 혼인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무슨 회개한 일입니까? 인심이 소동하는 것은 지극히 경악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일제 금단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하였다. 장광필이 뒤따라 들어와 아뢰기를 신의 친족 가운데서도 혼인한 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혼인할 나이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도 신이 금했더니 중전한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소명을 받고 예고를 할 때 보니 길에 보이는 것이 모두 혼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인마가 길을 메어 통행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법사로 하여금 속히 검단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김전은 아래기라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라야 바야흐로 혼인을 허가하는 것이 대전의 법입니다. 이를 어긴 자는 당연히 취죄해야 합니다. 하고 정강필은 아래기라 식견이 있는 선비들도 다 혼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믿고서 소동하는 것입니다. 또 어제 경연 신들이 모여서 농담하기를 우리나라의 혼인은 재물을 논한 풍습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지금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런 풍습을 없앨 수 있어 역시 좋은 일이다 하였다. 남건이 이 요청에게 사적으로 말하기를 지금 검단하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더러 도리어 백성을 속이는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이 요청도 수긍하는 뜻으로 두세 번 머리를 끄덕였다. 성지 윤희인이 전제의 초안을 보이니 좌우가 모두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이 나와서 여자를 뽑아간다는 말은 전제에 넣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넣으면 이를 보는 사람이 사실로 여겨 더욱 의욕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연 이 말은 삭제하여야겠다. 대신들이 의논한 대로 전제를 만들고 또 이 뜻으로 각도의 하유하라 하였다. 정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19일 MC는 7번째 기사 경상도 현풍 현에 지진이 있다. 정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20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다. 정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2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지평 한승정이 아래기라 신에게 18세 된 아들이 있는데 전에 어떤 사람과 혼인을 정하였다가 어제 식을 올렸습니다. 신의 아들에게 수양 조모가 있어 신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혼인을 금한다는 명을 듣고서는 신이 사퇴하여 돌아오면 반드시 금지할 것이라 여겨 내가 돌아가기 전에 앞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신은 가장으로서 능히 이를 금하지 못했으니 세상 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채직시켜 주셨사니 전가하기라 떤 소문에 현혹된 행위이기 때문에 직에 있기가 미안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령이 내리기 전의 일이니 사면할 것 없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혼인은 중대한 일륜인 것으로 혼인의 예가 바로진 데에야 가도가 바로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장가 갈 적에는 아버지가 홍계하고 여자가 시집갈 적에는 어머니가 홍계하는 것이 올바른 예인 것이다. 지금 한승정의 말이 신이 사퇴하기 전에 아들이 혼례를 급히 행했다 하였는데 이 일이 사실이라면 성정은 가도를 바르지 못한 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알고서도 말을 꾸며 아랬다면 임금을 속인 죄를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중조실록 41권 중종 16년 1월 20일 개요 세 번째 기사 헌부 전운이와 사례기라 근래 와은 때문에 도하의 인심이 흉흉한데 이는 설레 통사 입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종 이석을 바야흐로 주문하고 있는 즈음에 갑자기 정도의 내용을 듣고 보니 신 등이 안심하고 물러갈 수 없기에
대궐에 나아가 아랜 것입니다. 사퇴하여 돌아갈 때 보니 도하에서 내일부터는 혼인을 거만다는 소문이 쫙 퍼져 다투 혼인하느라고 더욱 소란하였습니다. 신당은 모두 법관으로서 일을 늦게 들었으니 이미 지완된 죄책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금집하지도 못하여 소란이 일게 하였으니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채직시켜 주소서 하니 잔겨하기라. 법사에서 이미 저희 관원을 추문하였으니 살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증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20일 개요 네 번째 기사 간원이 아르기라. 이제 전결을 듣건대 대간은 이런 사실을 듣고도 심상히 여겼다 하셨습니다. 심 등은 이목이 관직에 있어 미처 상달하지 못하였으니 이미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외람되이 직에 있을 수가 없으니 재직시켜 주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20일에 갑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김전 좌의정 남건 의정 이유청이 아래기라. 그늘 도하에서 혼인하느라 소란한데 한 집에 서너 명의 여자가 하루에 함께 혼인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신당은 처음 처녀를 뽑아간다는 말을 듣고 이미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를 줄을 헤아리지 못하였으므로 즉시 계달하지 않다가 결국 이런 폐단에 이르게 하였으니 감히 되지합니다. 잔겨하기라. 그니 사족들이 성원하는 이로 지극히 흉흉한 상황에 있다. 대저 중국 조정의 일은 아직 알 수가 없는 것이며 설령 천하를 뽑아가는 일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하중과 안훈에게 전해들은 것이고 이를 사신 신상에게 고하였던 바 신상이 저지시키면서 이 일은 확실치 않은 일인데 이를 아른다면 나라의 소동이 일 것이다 하였으니 이 말도 매우 채통을 얻은 것이다. 화정이 또 좌의정에게 말하였던 바 좌의정 역시 이 일을 아뢰면 인심이 흉흉할 것이다 하고 즉시 아뢰지 않은 것 역시 채통을 얻은 것이다. 대신들이 처음 한두 집이 혼인한 일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극도의 상황에까지 이를 줄을 헤아리지 못했을 것이다. 단 예로부터 와언의 전파로 인심이 흉흉하였던 적이 있었으니 대신이 인심 안정에 주력하여 동요하지 못하게 한 뒤라야 절로 인심이 안정되는 것이다. 옛날에도 성중에 큰 물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와언 때문에 인심이 흉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 재상이 전혀 동요하지 않은 탓으로 인심이 절로 안정되었고 뜬 소문도 절로 그쳐진 일이 있었다. 그늘의 일을 가지고 관찰하건대 무식한 사람만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식한 사람들도 다투어 먼저 혼인하기 때문에 그 영세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내 뜻에는 대신이 처음 다투어 혼인한다는 말을 들었을 적에 즉시 계달하여 진정시킨 뒤에 연장자는 종용히 예의에 따라 혼인하게 하였다면 혼인하는 일을 폐기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인심도 안정되었을 것이라 여겼지만 대신들도 사태가 이에 이를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어제 대간이 이 일 때문에 누차 사면하였으므로 내 뜻을 반복하여 말하여 주었다. 그러나 어쨌든 대신과 대간이 즉시 진정시키지 못하였으므로 혼례가 이미 혼란하여졌으니 이는 분교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만세의 웃음을 살 일일 것이다. 근래 대신과 의논하였던 바 인심 소동의 척도가 전날보다 더하여 기강이 쓴 듯이 없어졌으므로 국가에서 영을 내리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이번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뒷날 이보다 큰 일이 있을 경우에도 이렇게 조처한다면 과연 조정에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위에 기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은 각 가정에서 혼인하는 것이므로 국가에 크게 관계되는 것은 아니나 한 집안의 자녀를 하루에 몽땅 혼인시키려고 다투 시집장가 보내는 것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번 일은 경등일들 어떻게 조치할 수 있었겠는가? 되지하지 말라 하였다. 진저실로 41권 증조 16년 1월 20일 올해 첫 번째 기사 한도가 아래기를 지평 한승정은 법관으로서 직접 금령을 범하였으니 그 죄성을 추ек해야 합니다. 우선 채직시키소서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증조실로 41권 증조 16년 1월 20일 올해 두 번째 기사 이해주가 아래기를 혼인은 중대한 일이므로 마땅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근래 도하에서는 와언에 미혹되어 자녀들이 나이가 차지 않았는데도 다투어 시집 장가 보내고 있으니 매우 예의에 어긋납니다. 이 뒤로는 양가로 하여금 본조에 정장하게 하여 한성부의 이문, 장적을 상고하여 실제의 나이를 검열한 뒤 혼인을 허가해야 합니다.
만일 장적에 실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족친 가운데 식견이 있는 자로 하여금 혼인 당사자의 단자를 복납하게 하여 분간케 하는 것이 없다겠습니까? 아니 장교하기란 당초 소유가 할 때 능히 검단하지 못하였다. 지금은 이미 혼인을 마친 뒤라서 남은 사람이 반드시 많지 않을 것인데 이를 검단하는 것은 역시 때가 늦은 것 같다. 전일 대신을 인견하였을 때도 의논이 여기에 언급되었었다. 그러나 역시 모두들 이를 어렵게 여겼으니 이 법은 시행할 수 없다 하였다. 증조실록 41권 증조 16년 1월 20일 올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간강 표빙이 아래기라. 근래 도화가 와 은혜 동료되어 홀리가 전도된 것은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연장자 이미 혼역을 정한 자 외에는 금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규문에서 자란 여자는 나이가 찼는지 차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니 속이는 방법 또한 많을 것입니다. 대저 우리나라에서 친형의 예를 거행하지 않아 이미 도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차는 작은 예마저도 능히 유지하지 못한 채 남김없이 폐기하였으니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건대 서울은 예저에 정장하게 하고 예방은 본고을에 정장하게 하여 나이를 빙엄한 뒤에 혼인을 허가하도록 하셨사였다. 어떤 사람은 딸 하나를 두고 사익감 서너 명을 조치하였다. 그 사익감들이 함께 몰려오면 그중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시집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까지도 유모가 안고 장가들이기도 하였으므로 당황하고 급박한 즈음이라서 귀천의 분별이 뒤섞이고 명분이 전도되었다. 이리하여 서울에는 남은 총각과 남은 처녀가 전혀 없었으니 이는 정고의 복이 되려 보지 못하던 일이었다. 증조실록 41권 증조 16년 1월 20일 올해 네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고 양이가 있다. 증조실록 41권 증조 16년 1월 2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임금이 영사 정강필에게 이르기를 칙설을 맞이할 적에 연을 타느냐 말을 타느냐로 서로 hir난하고 있는데 나는 삼국을 대화는 예에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여겨진다. 말을 탄들 해로울 게 뭐이 있겠는가? 단 시신 등은 모두 도보로 수행해야 하는데 이 점이 곤란하다. 성종조에서도 말을 타고 가서 맞은 적이 있었다 하며 광필이 아래기를 조종조로부터 연을 타고 가서 칙서를 맞는 것이 이미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동물이 올 때에 비로소 말을 타야 한다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이는 조종조에 없었던 일입니다. 삼국을 대원한 도리는 의당 한결같이 구례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 사신이 말을 타라고 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성종조 쪽에는 조신들이 모두 말을 타는 것을 불안하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승지 김희수는 아래기를 을묘년에 왕헌신이 사신으로 왔을 적에 억지로 말을 타게 하려 하자 대신들이 다방면으로 이야기하여 끝내 타지 않았습니다. 그 뒤 김보가 또 말을 타게 하였으나 대신들이 모두 왕헌신도 말을 타게 하지 않았는데 대인께서만 말을 타라 하실 수 있습니까? 하여 끝내 말을 타지 않았었습니다. 하고 특징간 이 계명은 아래기라. 만일 유신이 나온다면 예를 바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등은 반드시 이런 일을 거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조선인입니다. 증조실록 41권 증조 16년 1월 2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영중주부사 정광필 영의정증인 김전 좌의정 남군 우의정 이유청 좌찬성 홍경주 우찬성 이겸의 좌참찬 유담년 여조판서 권균 참판 조계상 참의 이성동 원접사 안윤덕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말을 타고 가서 칙서를 맞는 일은 무신년에 우연히 한 번 있었을 뿐 전무후무했던 일이니 지금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리관이 평양에서 돌아오게 되면 명나라 사신의 지취를 상세히 주달할 것이니 사세가 부득이하거든 그때 의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세자가 봉책 칙서를 받은 일에 대하여는 원접사 물려가느라 하여금 세자가 아직 어려서 예를 거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반복하여 효유하게 하십시오. 그래도 끝내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하여 예의를 익히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세자가 아직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결단코 스스하는 예를 거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원접사에게 가함을 주는 일은 미편할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과 오래도록 상종하였던 사람이 원접사가 될 경우에 진함인지 가함인지를 알게 되는 배단이 생깁니다. 만일 가함인지를 알게 되면 이는 명나라 사신을 대우하는 도리가 부실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를 잘 아는 사람을 원잡사로 삼았을 뿐 가함을 준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작명에 관한 일은 의당 임금께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또 명나라 사신의 질문이 전왕에 언급되거든 무진년에 따라 그의 병이 전일로 심하다고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삼공이 또 김의 진호 등의 족친에 대하여 그 진서를 구분찌게 제수하거나 곡식을 내리는 일을 의논하여 쓰게 하였다. 승지 김희수가 또 첨의로 아뢰기를 도사 선위사가 도사들에게 줄 인정물을 더 준비하는 게 하는 일에 대하여는 도사들의 정수를 모르니 물품을 정수보다 약간 더 준비하여 가지고 가게 하소서. 만일 전번에 왔던 수보다 더 왔을 경우에는 권사로 미리 있는 수를 몰랐기 때문에 준비한 물품이 많지 않아 이와 같이 약소하다고 대답하게 해야 합니다. 또 도사 선위사가 명나라 사신을 알려하는 일에 대하여는 이미 성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등의 뜻에는 알려내야 할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아련하기를 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랜바가 모두 지당하다 하였다. 준조실에서 11권 중조 16년 1월 2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았다. 헌부가 또 아뢰기라 이제 듣건대 이 영부를 지평으로 삼았다 하는데 이 사람은 언감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산군수 윤연원 번단일을 처리할 만한 재능이 없어 어려운 일을 다스릴 수 없으니 아울러 채직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 영부 윤연은 채직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로 41권 중조 16년 1월 23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이 조에 전교하기를 이제 대신들의 의논을 듣건대 명나라 사신이 오게 되면 정부 서벽의 자리를 채울 수가 없으니 우참찬을 임명하라 하고 또 원접사에게 가함을 내려서는 안 된다 하였다. 내 뜻은 안윤덕을 참찬으로 삼고 싶으나 그가 판서를 거치지 않은 것 때문에 곤란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 공조판서 이행을 참찬으로 삼고 안윤덕을 공조판서로 삼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합당하다면 아울러 단망으로 의계하라 하니 심정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임금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준조실로 41권 중조 16년 1월 23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이행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안윤덕을 공조판서로 최소근을 사관은 사관으로 남효일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준조실로 41권 중조 16년 1월 2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로 41권 중종 16년 1월 2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주청사 신상 한효원이 경사에서 돌아왔다. 사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중국 조정에 관한 일을 물으니 신상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조정의 일이 중국 조정의 일이 전일 같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태감들이 마음대로 사람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의는 두 번 줄식을 갖춰 보내왔고 진호는 가동을 보내어 법제가 두려워 정성을 다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황제가 통주에 있을 때 전례를 조사하여 드리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틀림없이 주청에 관한 전례를 조사하라는 것으로 여겼으나 오랫동안 아무런 결정이 없었습니다. 그 뒤 또 들으니 황제의 성지에 선덕 영간의 사례를 조사해 드리라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녀를 뽑는 일이 있는 것인가 의심하였었습니다. 하루는 진호가 사람을 보내어 평소부터 잘 아는 통사를 불러 좌우를 물리치고 말하기를 황제가 전례를 조사해 드리라는 명을 내렸는데 아마도 본국에서 처녀를 뽑아드릴 일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성명이 없으니 그대는 함부로 전파하지 말고 사신에게만 엄밀히 알려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이 말이 만약 본국에 전파되면 틀림없이 혼인하는 소동이 일어날 패단이 있을 것이니 미리 전해서는 안 되겠다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종을 먼저 보낼 때 서장에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화종이 먼저 올 때에 신등에게 묻기를 본국에 도착했을 때 재상들이 이 일을 먼저 알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기에 신등이 주의시키기를 부실한 일을 함부로 전파시켜 소동을 일게 해서는 안 되니 삼가 전파하지 말고 좌이정에게만 은밀히 알려 그로 하여금 조처하게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선덕연간의 예사를 조사하여 입주하라는 일은 성지로 명한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서 한 일인가 하며 신상이 아뢰기를 성지로 명하였다고 합니다. 처음
예사를 조사한다 할 때에 신등은 명나라 사신을 문신에게 내보내는 일 때문일 것이라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관부에게 들으니 선등 영간의 말과 처녀를 뽑아갔는데 지금 조사하는 것도 아마 이 예인 것 같다 하였습니다. 하고 한효우는 아뢰기를 전례를 조사한 일에 대하여는 각기 말이 다르면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신등이 경사에 도착한 다음 날 마침 공사에 임무를 띠고 행제소로 가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신등이 주청하는 일도 함께 가지고 가서 황제의 행제소에 도착하는 즉시 출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순교하느라 공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달을 지체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생각이 옳았다. 그러나 그일 도하의 사람들이 의욕하여 심한 소동이 일고 있다. 하며 신상이 아뢰기를 신등도 이 말이 전파되면 나라 안에 반드시 소요가 일 것을 우려하였었는데 임금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안정시키려 하십니까? 중국에서 나오면서 들으니 평안도에는 아직 호동하는 소동이 없다 하므로 신등은 내심 아직 전파되지 않았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황해도에 이르러서 비로소 나라에 소동이 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진호가 말하기를 동팔참 근처에 성식이 있다 하니 구원병을 들여보내야 한다 하므로 통사가 답하기를 병부의 자문이 없이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삼국의 땅에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는가 하니 진호가 그렇다면 너희 나라 변방에다가 무사를 미리 배치해 놓았다가 적변이 있을 경우에 와서 구원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통사가 이에 관해서는 마땅히 나라에 보고하겠다 하니 진호가 전일 보낸 궁장들은 활을 잘 만들지 못하므로 이들을 모두 쓰지 않고 폐기시켰으니 전공을 뽑아두었다가 내가 사신으로 나갈 때 나에게 인계하도록 하라 하고 의당 나주에 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나주에 간다는 말을 분명히 하였는가 하며 신상이 아뢰기를 제사 올리는 일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또 진호가 자기 어머니가 죽은지 모르고 있다가 신등이 경사에 간 뒤에 비로소 어머니의 죽음을 알았는데 즉시 막차에 나아가 거처하면서 27일 동안 거상하였습니다. 하고 한효운이 아뢰기를 진호가 나주에 갔다 오게 되면 지공하는 일이 지극히 번유할 것이므로 내 마음이 편치 못할 것이나 어머니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가보고 죽었다고 가보지 않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오려고는 것이 제사 드리고 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지공에 관한 일을 전처럼 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도 편할 것입니다. 하니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김의 진호가 나물 씨를 보내면서 이것을 태평간에 심어 놓고 기다리라 하지만 심는 방법을 모르면 그대로 두고 기다리라 내가 가서 심어주겠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올해 머무는 일에 대해서도 말하던가 하며 신상이 아뢰기를 8, 9월쯤 물이 빠진 데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상이 요동의 3대인 백공공 공공은 존칭이다. 청탁한 일로 아뢰기를 이 사람들이 청탁에 대하여 신이 모두 거절하기를 신등이 여기에 와서 이미 원하는 것을 주었는데 청탁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는 것은 기필할 수 없다 하였으니 이제 그들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내관 전종이 요구하였던 바 활 한 장을 신등이 가지고 갔었는데 도중에 들으니 전종이 이미 죽었다 하고 요동의 대인이 좋은 활을 간절히 요구하면 이것을 주었습니다. 또 예부, 외랑, 이흠에게 인정으로 보내는 안장은 신등이 가지고 가서 보니 이흠이 각별히 요구한 일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주게 되면 이것이 마침내 예사가 되겠기에 인정으로 보내는 잔물만 쓰고 안장은 주지 않았습니다. 또 강탑에 대한 일을 질정하여 오라는 명을 받고 갔었는데 두의 통전을 널리 찾아보았으나 구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질정하지 못한 채 그대로 왔습니다. 쌍동계에 대한 일은 그곳에서 물어보니 아이들이 관을 쓰기 전에 하는 것으로 그 제도를 최세진이 써가지고 왔습니다. 세자가 관리를 하기 전에 봉책 조서를 받는 일에 대하여 예부에 문의하니 말하기를 그대의 나라는 중국과 다르니 마땅히 그대 나라 풍속에 따라 하시오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외국으로 여겨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예부에서 통사를 불러 말하기를 그대 나라는 사대하는 예가 있어 지극히 근신하는데 이제 성절사가 올 적에 마포가 비에 젖었다. 이는 하늘의 탓이요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이 뒤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황제가 통주에 있을 적에 여러 나라의 공사는 모두 제가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일만 제가 하였습니다. 생각한데 이는 사자를 보내기 위하여 중간에서 개청한 것 같으나 그 실제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황제가 직접 영왕을
정벌하여 사로잡아왔는데 통주에 이르러 이미 잔혹하게 죽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 황제의 유조에 따라 모든 동성은 비록 반역하였다 하더라도 안치만 시킬 것이요 죽이지는 말라 하였으므로 이미 안치시켰다고도 하는데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영왕의 사간으로서 참수된 사람은 해골마저도 모두 망자에게 담았고, 그 행렬이 통주에서 경사까지 오는데 20여리에 뻗쳤으며 황제는 백마의 융복을 입고 행행하였습니다. 하니 이르기를 황제가 경사로 돌아올 때 옥하관에 무엇서 보았는가 하며 신상이 아뢰기를 좌우를 무리쳐 거마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통사들이 신등이 틀림없이 보고 싶어 할 것이라 여겨 신등에게 만약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게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사신으로서 예의에 의하여 황제를 만나는 것은 가하지만 비례로 엿보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고 끝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 사람들이 보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고 한효우는 아뢰기를 그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제가 얼마 안 있어 다시 통주 선부동조로 돌아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황제가 하는 일은 어린이들의 노름과 같은 것으로 늘 하등을 만들어 물 위에 띄우고 그것이 물 따라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즐긴다 하니 진후주나 수위 양제처럼 여색을 즐기면 방탕하는 뜻과는 같지 않습니다. 황제는 섬서지방의 창기인 유시만을 매우 사랑하는데 그가 아주 어지러서 황제가 경사로 돌아온 것도 모두 그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내지라 일컬으면서도 외국인의 필단을 약탈해 갔었습니다. 뒷날 들으니 이를 유씨의 생일날 바치자 유씨가 그 사실을 알고 매우 노여워하면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에 설례 통사의 서계를 보니 황제가 통주에 있었는데 장훈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았다 하며 신상이 아뢰기를 처음에 듣기로는 황제가 장지휘의 누이 동생을 맞이하고서 그 집에 머물렀는데 군사들이 함부로 인가를 노략질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돌아올 때 보니 통주의 관사의 의장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봐 황제가 통주에 머문 것 같았고 또 함부로 노략질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니 이르기를 출류할 때 대간 시종들이 호종하든가 아니면 조종에 그대로 두있든가 하며 신상이 아뢰기를 대개 조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처음 출류할 적에 그를 올리어 간하였으나 장을 맡기도 하고 유배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 뒤로는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고 한효군은 아뢰기를 정덕이 시작된 지 지금까지 16년인데 여기서 듣기로는 틀림없이 미망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경사에 가보니 백성들의 원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조정의 백관들도 모두 직무에 충실하였습니다. 황제의 순행처에는 호종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폐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중국 조정의 조복은 매우 선명하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매우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하고 한효우는 아뢰기를 중국 조우사들은 황제의 행지에 대하여 일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사 승도들을 모아놓고 초제를 지낸 일과 통주에 있으면서 유희한 일 등등을 외국 사람이 할까 염려하는 눈치였습니다. 신덕이 동사를 먼저 보내려 하니 말하기를 황제가 만약 동사를 보면 우리와 그대들이 모두 해를 받을 것이니 보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하고 신상은 아뢰기를 예부 상스가 통사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 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 예와는 다른데 이제 만약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왕제를 만나면 반드시 큰일을 당할 것이니 통사를 먼저 보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이는 황제의 순유가 절도가 없는 데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시비를 판별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사실에 대하여 아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신등이 출발하기 2일 전에 예부의 자문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다가 갑자기 육부 상사가 모두 황제의 명예에 의하여 통주로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등은 자문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부 상사 모징이 공지에 인을 찍어 낭중에게 주면서 이종이는 자문을 이기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으니 그들이 외국 사람을 접대하면 일에 있어 어찌 우연히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대저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를 대우하는 예가 지극했습니다. 그 중에서 모징이 더욱 예우를 다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에는 오지 않았던 나라들도 이번에는 모두 와서 조회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며 신상이 아뢰기를 그것은 이른바 불랑기라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지도를 참고해보니 서역지방 서남쪽 사이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러기를 역시 이들도 옥화관에 있었는가 그 수는 얼마나 되든가 하며 신상이 아뢰기를 사신 1인의 수행원은 20여인이었습니다. 신등이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그들의 마음이 매우 계명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책을 보니 글씨체가 진언 언문과 비슷하였는데 비길도 없이 정세하였습니다. 의복은 거의 털로 짰는데 머리는 모양은 단령처럼 생겼고 아래쪽은 매우 넓었으며 머리로부터 뒤집어 써서 있게 되어 있는 데다가 단추나 옷구름이 없었습니다. 음식은 닭고기와 면식만을 먹고 있었는데 그들 나라의 토산이 이것뿐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풍속에 가는 것을 물어보니 비록 군장이라 할지라도 왕비는 한 사람뿐이고 아내가 죽으면 다시 장가들지 않는다 합니다. 하니 이르기를 임금이 이르기를 중국 조정에서 어떻게 대우하든가 하며 신상이 아뢰기를 그들이 처음 조공하러 들어왔을 적에 옥화관이 누추하다에 불순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때문에 예부에서 그들의 무리함을 미워하여 지금까지 3년이 되었는데도 접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 은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소용되는 물건을 살 적에는 모두 금이나 은으로 주고 있습니다. 신들이 그들의 관찰을 가서 보니 모두 색깔이 있는 배로 고장을 만들어 둘러쳤고 사면에 의자를 버려놓았는데 동서로 나뉘었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붉은 모포로 덮여져 있는 의자 하나가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의자는 황제가 앉을 때 앉았던 자리다 하였습니다. 아마도 조공하러 들어올 적에 길에서 황제를 만났었는데 황제가 그들의 관사에 들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황제가 경사에 돌아오면 반드시 그들을 찾아가 볼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니, 이르기를 경사에서 그 나라까지의 거리가 몇리라고 하던가 하며 신상이 아뢰기를 수로로 와서 광동이래로 육지에 내렸는데 모두가 3,000리라 합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황제의 사자가 있던가 하며 신상이 아뢰기를 없습니다 하였다.